이목집중 화제 만발. 한 주 동안 뜨거웠던 핫한 소식들. 알찬 정보로 건강 레벨 올리고 핫뉴스 브리핑. 네, 핫뜨거 정말 뜨거운 뉴스만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핫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며칠 동안 이 기침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백일해를 좀 의심해봐야 하고 한답니다. 백신 접종으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감염병이었던 백일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미국, 중국 등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유행하면서 국내 백일해 감염자도 작년 대비 105배나 급증했습니다. 비말에 의해서 감염되는 백일해는 환자 한 명당 최대 17명을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전파력이 강합니다. 발작성 기침, 구토, 탈진 증세로 시작해서 방치하면요. 폐렴이나 뇌졸중, 합병증으로까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핫 뉴스입니다. 나이 들면서 이제 잠 설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고혈압에 있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혈압약을 만약 이렇게 드신다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자두 씨, 어떻게 드시면 안 될까요? 먹다 안 먹다 띄엄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밤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혹시 뭐 불면증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올뱅이족이요. 고혈압약을 아침에 드시면은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영국 던디 대학의 연구팀이 5,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크로노타입에 잘 못 맞춰서 혈압약을 복용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 여기서 크로노타입이 뭘까요? 크로노타입은 일종의 신체 리듬으로 깨어있을 때와 잠이 드는 때를 결정하는 신체 시계 같은 거라고 합니다. 특히 밤에 늦게 자는 이 올빼미 민족은 아침에 혈압약을 복용하면은 더욱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로노타입과 혈압약,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두 씨. 네. 지난번 방송 보니까 좀 왕년에 껌 좀 씹으셨던데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껌을 씹은 게 아니라 풍선껌 씹었습니다. 풍선 불었어요. 예, 글쎄요. 이 풍선껌에도 이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닝 연구팀이 유럽 심장전례를 게재한 논문에서요. 저칼로리 설탕 대체제인 자이리톨 아시죠? 네. 혈소판을 쉽게 응고시킬 수 있고요. 응고된 혈전이 심장으로 이동해서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야기할 수 있다고 그 위험성을 발표했습니다. 자, 자이리톨 설탕과 맛은 비슷하지만 칼로리는 40%나 낮아서 껌뿐 아니라 각종 제과류, 치약에 사용됩니다. 계속되는 인공감미료 논란과 자이리톨의 배신도 그 진실 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뜨거 핫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핫뉴스 브리핑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뉴스들로 골라져 있네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핫뉴스는 백일해에 대한 뉴스였거든요. 네. 백일해 하면은 100일 동안 기침한다고 해서 백일해인 거 맞죠? 이게 좀 유행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백일해라는 거는요, 100일 동안 기침을 하는데 보통 그 100일 동안 하기 때문에 기침 해자를 써서 백일해라고 부르죠. 백일해는 보통 우리가 겪고 있는 감기하고는 다르게 감기는 바이러스인데 이건 세균에 의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균 중에 이제 보르데텔라라는 균이 주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세균의 감염이 되면은 여러 가지 기침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 접종을 합니다. 근데 예방 접종을 하면 이 예방 접종 한 게 보통은 평생 가는데 요즘 이 예방 접종을 약간 벗어나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 감염이 가족 내에 감염되는 경우가 80%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특히 애들이 있는 경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방접종 꼭 해서 가족 간의 감염을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한번 걸리면 2차 감염병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급 법정 호흡기 감염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백일해가요. 그러니까 걸리면은 그러니까 뭐 보건소에 알려야 되는 그런 질환인 건가요?
네,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감염 자체가 가족 간의 그 감염이 높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애들이 있는 경우는 꼭 예방접종을 성인이라도 10년에 한 번씩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자두 씨는 그 100일에 걸린 아이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예전에 이게 100일애가 아니었나 의심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한 2주 동안 기침이 안 멈춰서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또 통증도 너무 심한 거예요. 목을 칼로 긁는 것 같고 나중에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던데 이게 100일애가 아니었을까요? 네, 초반에 100일에도 기침이나 콧물처럼 일반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심해지면 후핑 사운드라고 해서 숨을 들이마실 때 하는 소리와 함께 발작적인 기침을 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기침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아이고 힘들겠네요. 이게 아기 기침 소리인데.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숨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천식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소리가. 들이쉴 때 내쉴 때 다 그러네. 네, 이런 기침을 100일 동안이나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아이고. 들까요? 심해지면 기관지염이나 폐렴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 뇌출혈 포함한 사망 확률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라고 하니까 더욱 네.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예방을 여러 번 하셔야 되는데요. 영아 시기에 한 3번 정도 맞고 10대 초반까지 합치면은 한 6번을 맞으셔야 되는데 예방접종을요? 예, 잊지 말고 꼭 예방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또 18세 이상 성인도 10년에 한 번씩은 꼭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아 애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 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꼭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또 영아가 면역을 한번 생기면 평생 간다고는 하지만은 반드시 재발될 수 있고 또 태어나자마자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은 미리 예방접종을 하시든지 아니면 가임 시기에도 필요하면 꼭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게 예.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제되고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이런 이제 호흡기 질환이 다시 유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이제 팬데믹 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물 많이 마시고 손 자주 씻고 또 필요하면 푹 주무셔가지고 무리하지 않도록 이제 컨디션을 잘 관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생기면 다시 즉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혈압약에 관한 거였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크로노타입. 네. 크로노타입에 따라서 혈압약 관리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건데 일단 좀 배워볼까요? 크로노타입이 뭔가요, 오 교수님? 네, 크로노는 이제 라틴어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로노타입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수면 유형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침에 깨어 있는 그러니까 하루 중에 24시간이 일주기로 돌아가죠. 이 일주기 중에 가장 활발하게 깨어 있는 시간하고 잠드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그런 것을 구분하는 지표가 바로 크로노타입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타입이 다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자고 깨는 이제 그 시간을 조절해주는 생체 시기가 우리 몸 안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그 크로노타입은 이제 수면 유형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그 다른 걸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침형 인간들은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아침에 활발한 것이고요. 저녁형 인간은 저녁에 이제 더 이렇게 깨어 있어 가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니까 새벽에 잠드는 이런 이제 수면 타입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수면 유형을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온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신진대사라든지 또 이제 혈압의 수준을 정하는 데도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크로노타입인지 스스로 자신이 이걸 잘 알게 되면 이 생활 패턴을 이 크로노타입에 맞춰 가지고 수면의 질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또 만성 질환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상태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각자 크로노타입이 어떤지 알면 뭐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네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유익하겠네요, 교수님. 네, 그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동물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에 아주 흥미로운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그 분류를 해놓으셨는데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강한 사람은 이제 그 사자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해가 떴을 때 그 눈을 뜨고 그다음 해가 졌을 때 눈을 좀 감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형태를 고명이라고 그럽니다. 오.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올빼미형, 늑대형이라고 그러죠. 주로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또 주로 저녁 시간이 돼야 일단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늑대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돌고래형이 있는데요. 이 돌고래는 이렇게 잠을 안 잡니다. 그러니까 왼쪽 뇌가 그 잠을 잘 때는 오른쪽 뇌가 일을 하고요. 우와. 또 거꾸로 오른쪽 뇌가 잘 때는 왼쪽 뇌가 일을 하기 때문에 우와.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천재 아니에요? 예,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형태로 분류하는 분들은 깊은 잠을 못 자시고 그 다음에 밤에 자면서도 계속 생각하는 타입이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어이구. 저는 지금 사자형입니다. 사자형. 이전에는 늑대형이었던 것 같은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피곤한 게 아니라 벌레를 잡는다는 신조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안 되네. 이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러니까요. 늑대형인데 진짜 제가 올빼미형이어서 잠을 못 자요. 지금 무엇이든 날 너무 일찍 나오니까 지금 목소리 잠기고 막 이런 거예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올빼미들한테 아침 일찍 뭐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저기 늑대형인데 새벽 6시에 막 출근해가지고 얼마나 힘드실까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덕분에 방송이 재밌어지고 있으니까 네, 보람도 느끼시는 거예요. 뭐세요? 저는 사실 고명이었는데 네. 저는 방송하기 위해서 지금 사자형으로 살고 있어요. 네, 우리 이재성 아나운서는. 저는 늑대형. 늑대. 그래서 만성 피부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유, 제 주스라도 좀 나눠 먹어야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늑대형 또는 돌고래형인 경우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이런 분들이 아침에 혈압약을 드시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녁에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네, 뉴스 브리핑에서 방금 네.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올빼미형, 그러니까 늑대형들이 나중에 약을 먹어봤자 효과가 떨어져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에 잘 생긴다는 건데요. 그 왜 그러냐면은 약 자체가 24시간에 맞춰 있는 겁니다. 24시간에 맞춰 있는데 갑자기 아침 일찍 일어나 눈 뜨자마자 약을 먹었는데 뭐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시간하고는 24시간하고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자는 시간이 몇 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서 혈압약을 먹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함께 보시죠. 자, 올빼미형, 늑대형, 동맥 막힐 위험이 2배가 높아진다고요. 야. 네, 실제로 멜라토닌이나 코티솔과 같이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이 시간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정상적인 생체 리듬에 반하는 생활을 계속해서 할 경우에는 대사의 바이오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속에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고지혈증이나 지방관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같은 대사성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그러면은 이제 사자형으로 바꾸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네, 어제 네, 물론 그렇습니다. 잠이 보약이죠. 예, 네. 예, 예. 이게 잠을 충분히 제대로 숙면을 못 취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그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고혈압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 같은 것의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도 오게 되고요. 또 렙틴처럼 이제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이런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니까 과식을 통해서 특히 이제 복부에 지방이 쌓이면서 비만해지게 됩니다. 또 이제 뇌에 축적되는 노폐 물질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요. 이걸 배출을 못 시키기 때문에 치매와 같은 뇌질환도 굉장히 많이 오게 되고요. 또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런 것들이 또 증가가 되어지면서 근육의 그 양도 적어지게 되고 근감소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자건 늑대건 간에 자기의 그 수면 시간에 딱 알맞는 수면 시간에 맞춰 가지고 숙면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